안녕하세요. 온통부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 효소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내 몸에 효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효소의 그 부족한 원인, 그리고 효소가 부족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효소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극복 방안을 배워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소란 무엇이었죠? 자,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이것을 효소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면 그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는 하나하나의 부품, 이것을 효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이 이렇게 흔들거리거나 조금만 부속이 빠졌을 때는 덜컹덜컹 하면서 차가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부품이 많이 빠지면 자동차가 서버리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모든 반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이기 때문에, 이 효소가 부족해지면 단순히 소화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사 반응들이 다 엉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어지럽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또는 고혈압이 생기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대사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오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 둘 다 넉넉하게 우리 몸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소화 요소가 부족하다 보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소화 요소가 부족해,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대사 요소를 또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사 요소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대사 요소가 부족해지다 보면, 이 대사 요소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효소, 이게 이제 대사 효소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 효소가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다 보면 내 몸에서는 이제 이 대사 요소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대사증후군 또는 메타볼릭 신드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그 신진대사에 장애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또는 비만, 이런 여러 가지 그 만성적인 질환들 또는 대사 이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메타볼릭 신드롬 또는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는 고혈압이 있다 또는 당뇨가 있다,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당뇨가 있는 어른을 저는 딱 한 분밖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옛날에는 이렇게 대사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적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성인의 3분의 1이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성인들의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효소가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렇다면 효소 부족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효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효소라는 것은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체내 효소라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생성할 수 있는 효소, 이제 거기에는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가 있겠죠. 이것을 체내 요소라고 하고, 체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 식품, 밖에서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효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걸, 이것을 체외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체내 요소에는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 요소가 충분해야, 소화 요소가 충분하면 이 소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흡수한 영양이 그것이 대사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또 대사 효소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소화 요소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는 서로가 맞물려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효소가 많이 생성되게 하고, 그리고 효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체내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체외 요소에
보충이 없고 이렇게 되면 효소가 이제 고갈이 되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효소 부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효소 부족의 원인 첫 번째는 효소가 없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체외 효소가 우리 몸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효소 없는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체외에서 효소가 안 들어오는 그것도 있지만 이 식품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소화 효소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소화 효소가 없는 음식들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튀긴 음식이라든지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효소가 없는 식품이거든요. 여기에는 효소가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도 없어요. 그런 음식들에는 이 효소가 없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면 체외 효소를 전혀 섭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제 효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몸 안에서 생성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먹어도 소화가 잘 돼.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먹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계속 낭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그때 가서는 이제 효소 부족 증상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자, 효소 부족해지는 첫 번째 원인, 효소가 없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나는 그래도 효소가 살아있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많이 먹는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채소가 옛날 채소랑 현대의 채소가 다르다는 건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효소 부족 증상이 오는 이유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파가 50년 전에 비해서 혈액순환에 관여하는 그 비타민 B2가 2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제 비타민 A가 30년 전보다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양배추를 한번 볼까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50년 전 양배추보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노지에서 키우고 거름이라기보다는 자연에서 온 이제 거름이라는 게 어떤 비료에만, 화학 비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들이 그대로 퇴적되고 거기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훨씬 영양을 더 많이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제 효소량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과일들이나 이제 채소에는 그만큼 이 영양들이 줄어들면서, 제가 대사효소는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조효소에 의해서 대사효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에 가지고 있는 영양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효소를 만들 수 있는 양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양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꽤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이제 이렇게 영양의 부족 또는 효소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과일과 채소를 이제 챙겨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과일과 채소를 그나마도 챙겨 먹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 효소의 섭취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양의 등가성이 파괴되면서 이제 효소의 섭취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효소의 변성이에요. 자, 효소의 변성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변성이라는 것은 변화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효소라는 것은 원래 이제 고유한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이 있어서 그 효소가 가진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이 망가지면 효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제 효소라는 것은 원래 제가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서 모든 반응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단백질. 근데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 효소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효소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익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이제 효소작용이 원활하게 이제 효소가 변질되면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제 원래는 그 음식에 효소가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다. 이제 이거를 효소의 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변성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열을 했다. 온도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이 경과되면 모든 효소가 이제 사멸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끓였다고 해서 효소가 금방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에도 그러니까 채소를 이제 살짝 데쳐서 이렇게 먹었을 때는 이제 어떤 독성은 없애면서 그 이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비타민이나 영양들 그리고 효소가 일부는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데쳐 먹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끓는 물에다 데쳐내는 것보다 이게 찜솥에다 찌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5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경과하면 이제 효소가 다 이제 변성된다. 이제 두 번째는 장시간 끓이거나 튀기는 조리법. 이제 튀기는 것은 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좀 긴 시간 동안 튀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소가 다 변질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외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염도나 산도 그리고 단맛 이런 것들이 효소를 변성을 시키는데요. 너무 짜도 효소가 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장을 하면 이게 썩지 않잖아요. 근데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얘는 발효도 안 돼요. 발효도 안 되고 부패도 안 되고 그 얘기는 효소가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도 이제 그 효소가 변성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셔도 이제 효소가 변성이 돼요. 그래서 김치나 이제 깍두기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막 완전 쉬어 꼬부라진다고 그러죠. 완전 푹 익혀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효소가 많이 변성이 되고 실제로는 효소량이 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제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다 덮어서 그냥 실온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두었을 때 그래서 딱 먹기 좋다 싶은 맛 있죠. 그때가 효소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맛이 너무 강해져도 효소가 변성이 돼서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단 것도 이제 그 효소가 변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그래도 그런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매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설탕에다가 그 설탕 반 뭐 그죠? 매실 반 설탕 반 이렇게 해서 절여놓고 이것을 매실 효소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발효가 아니에요. 발효라는 것은 어떤 균이 작용을 해서 거기에서 효소가 생성되어야 그게 발효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설탕 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 절임. 그러니까 설탕에 의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매실에 있는 그 영양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양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설탕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당뇨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효소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은 가지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 절임뿐만 아니라 요즘 과일들은 굉장히 달잖아요. 그죠? 예전에 먹었던 그 맛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참외 이런 것들을 먹으면 원래 그 과일의 본연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과일들은 그 본연의 맛보다는 그냥 수박의 향이 있긴 한데 거기에다 단맛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달고 시원한 이제 그런 맛으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영양을 비교해 보면 그 단맛이 적당한 옛날 그 과일하고 이제 그 옛날 방식으로 재배한 과일하고 이렇게 단맛이 강한 과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효소 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뭐 한두 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몇십 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효소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설탕은 그 균주의 먹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해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미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량을 먹고 이제 균주가 더 번식을 하면서 이제 발효되는 거 이건 맞아요. 그래서 김치를 할 때 우리가 뭐 단 과일이라든지 이제 설탕이라든지 아주 약간 같이 사용을 하면 김치가 훨씬 더 풍부하게 맛있게 발효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너무 달게 하거나
과일에서도 단맛이 너무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효소가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원인들로서는 농약이라든지 화학적인 그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이제 효소를 변성시키는 이제 그런 원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김밥이라든지 음식물들을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호일도 그 김밥 재료에 들어있는 그 식물들의 그 효소를 변성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좋겠다. 이제 여기까지 효소의 변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효소가 부족해지는 원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효소가 없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양의 등가성이 파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먹는다 해도 실제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효소량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효소가 변성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식을 해 먹기 때문에 이제 효소가 이제 부족해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효소의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이제 저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체내 효소는 아껴서 쓰고 체외 효소는 많이 우리 몸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효소가 부족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효소가 넉넉히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위주로 먹는 것, 이것이 소화 요소를 부족을 이제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하나를 드려볼게요. 나는 유난히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사용을 해보세요. 청국장이나 그 메주를 발효시킬 때 옆에다 뭐를 놓고 발효를 시키죠? 밑에다 이제 지푸라기를 이렇게 깔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거기에, 지푸라기에 그 바실러스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메주나 그 청국장이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동치미를 담을 때는 늘 거기에 그 대나무 그 이파리 이제 줄기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서 발효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대나무 잎이라든지 짚을 넣으면 고래기가 이제 끼는 것을 예방해 준다 이런 말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래기가 낀다는 것은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부패가 되는 걸 막아주고 잘 발효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대나무하고 짚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무농약으로 재배한 그 짚을 구하실 수 있다면 그 짚을 한 단 정도 구해서 이렇게 집에 갖다 놓으시고, 베란다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짚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만큼씩 해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김치 담을 때 이렇게 한 구석에다 이렇게 같이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동치미를 담을 때 그 짚을 한 다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효소가 훨씬 풍부한 그런 그 배추김치 또는 동치미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효소 부족할 때 이제 효소 보충제를 이제 섭취하기도 하지만,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그 효소 낭비를 줄이면서 효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짚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대나무 잎을 활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영양의 등가성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평소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서도 효소나 다른 영양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아주 옛날 방식으로 재배한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기 재배한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기 재배라는 것은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거름을 넉넉하게 주어서 이렇게 재배한 것, 이것을 이제 유기농 제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자, 효소가 많다. 효소가 많다는 것은 생명력이 가장 활발한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뿌리 식품, 그리고 새싹, 여기에 효소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씨앗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제 생명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존속하기 위해서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많이 응축돼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라든지 새싹, 뿌리 중에서도 그 뿌리 자체를 먹을 수 있는, 뿌리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는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먹으면 효소를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잎채소, 줄기채소, 이제 이런 순서로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효소의 변성에 의해서 우리의 효소가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온도였죠. 5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끓이면 이제 효소가 완전 변성돼서 효소를 섭취할 수 없다. 이제 그렇다면 너무 오래 끓이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소를 먹을 때도 살짝 쪄서 먹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었고, 데치더라도 짧은 시간 데치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채소뿐만이 아니라 계란을 드실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푹 끓이지 말고 반숙을 해서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익히면 거기에는 이제 효소라든지 이렇게 열에 의해서 파괴되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효소가 변성되는 것, 이것을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튀겨서 먹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효소의 부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도, 산도, 이제 단맛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짜게 드시는 것, 안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 경우도 적당히 익힌 것, 그리고 너무 단 것을 이제 삼가했으면 좋겠다. 과일을 섭취할 때도 단 거 위주로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맛이 조금 덜 하더라도 이제 유기재배한 그런 과일을 먹었으면 좋겠다. 유기재배한 과일들은 단맛이 조금 덜하긴 한데도 그 과일의 본연의 그 향이 있어서 사실은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과일의 그 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원래 그 과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양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 것을 우리가 좀 자제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약이나 그런 화학 첨가물, 화학 첨가물이라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에는 첨가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이제 천연의 그 원료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음식은 정성스럽게 해놓고 나서 그걸 알루미늄 호일에다 이렇게 싸지 말고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효소의 부족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효소가 안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의 등가성이 파괴되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효소의 변성에 의해서 효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힌트, 혹시 시골에 가셔서 그 짚을 구하실 수 있다면 그 짚을 가지고 조그맣게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